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물화생지 썰 주제는 세포호흡입니다. 음, 예, 생명과학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이라고 하면은 들숨 날숨 그건 이제 외호흡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폐에서 이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교환이 되죠. 그게 내호흡.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은 음식물이 이제 에너지로 바뀌는 게 이제 세포호흡. 뭐 내호흡을 이제 세포호흡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 세포호흡입니다. 자, 내용이 되게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생체 시스템의 에너지하고 관련된 이제 물질이 몇 개 있는데, NAD라는 물질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 누클레오타이드라는 물질인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 하려면 이제 산화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를 말하죠. 흔히 녹슨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소하고 이제 떨어지는 것도 산화라고 할 수 있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산화예요. 그거 이제 반대가 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NAD 플러스가 이제 수소하고 결합하면서 환원되죠. 그럼 반대로 이제 다른 물질이 산화가 돼요. 이와 같이 산화하고 환원은 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NAD 플러스는 자신이 이제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켜요. 그러니까 산화제. 그 다음에 RH는 자신은 산화제지만 그러면서 남을 환원시켜요. 환원제. 자, 이게 이제 NAD인데 뭐 니코틴 어쩌고저쩌고 뭐 담배랑은 크게 연관 없고, 비타민 B2, B3, 나이아신에서 좀 유래가 된 물질이고요. 그래서 이제 분자 구조가 그림으로 나와 있죠. 아우 막 정신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또 FAD라는 물질도 있거든요. 얘는 이제 분자 구조가 옆에 나와 있진 않지만 플라빈 아데닌 다이누클레오타이드 FAD. 그래서 얘도 이렇게 수소하고 결합해서 환원이 되고 남은 산화되고. 그러니까 FAD 플러스는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죠. 그리고 RH는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죠. 아이고 복잡해. 그래서 FAD는 비타민 B2 리버플라빈에서 유래한 물질이에요. 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NADH, FADH2 이렇게. 그리고 근데 사실 뭐니 해도 뭐 생체 시스템의 에너지 하면은 뭐 많은 일반인들이 들어봤을 텐데 바로 ATP라는 물질이죠. 자, ATP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바로
아데닌, 아데닌인데 거기에 이제 리보스는 이제 그 RNA를 이루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합쳐지면은 이게 바로 아데노신. 그 아데노신에 인산이 한 개 붙으면은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AMP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AMP.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붙으면은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ADP가 되고, 마지막으로 세 개가 붙으면은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바로 ATP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 음으로 대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붙이려면은 이 힘을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그 흡수하면은 AMP, ADP, ATP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ATP, ADP, AMP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ATP라는 거는 생체 시스템의 에너지 통화예요, 통화. 돈, 화폐. 응? 또는 뭐 달리 말하면 뭐 어떤 그 충전식 배터리, 예, 그런 게 바로 ATP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이제 뭐 글루코스, 포도당, 프럭토스, 과당, 그다음에 뭐 갈락토스, 이건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다 C6H12O6 분자식은 똑같지만 분자 구조는 다 달라요. 예. 아무튼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얘네들이 이제 ATP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이용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러다 보면은 ATP가 뭐 효소하고 결합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직접 ATP가 만들어지는 기질 수준 인산화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직접보다는 산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건 되게 적고, 보통은 산소를 이용을 해서 거의 90% 가량이 그 만들어져요. 이걸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그 장소는 마이토콘드리아, 예,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지금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있는데 뭐 무슨 캡슐처럼 생겼죠. 예, 그래가지고 그 제일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외막, 그리고 이제 안쪽에 내막이 있고, 그 내막보다 이제 더 안에 있는 게, 안에 있는 물질 안에 있는 거, 요게 바로 매트릭스, 기질. 그러니까 뭐 기질 수준 인산화는 여기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산화적 인산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안쪽막하고 그 막간 공간 그 사이를 이렇게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그때 이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ATP가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얘가 막 이렇게 되게 많이 접혀 있죠. 그래서 그 접혀 있는 구조를 크리스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접혀 있을까? 왜 접혀 있냐면은 많이 접힘으로써 표면적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야 이제 잘 ATP를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예, 미토콘드리아가 이딴 식으로 생겼어요. 아주 자연의 신비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음식을 먹으면 이제 포도당, 글루코스가 되는데, 일단 그 글루코스를 뽀개야죠. 그거를 해당 과정이라고 불러요. 해당 과정 이제 전반부는 이제 으악 사실 뭐 그림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말빨로 해도 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이 일단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리 모양에서, 그렇죠, 이렇게 고리 모양이죠. 고리 모양에서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ATP가 공급이 돼요. 그 다음에 1단계 끝났고 이제 2단계는 프럭토스 6 포스페이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또 ATP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인상기를 2개를 붙이죠. 그래서 프럭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가 되고, 그럼 이렇게 2개가 붙으니까 뭔가 좀 생긴 게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게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쪼개져가지고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하고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다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로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반부 ATP 2개가 공급이 됐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전반부는. 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갈게요. 자, 후반부에서는 아까 그 최종적으로 나왔던 그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를 이제 그 1,3 비스 포스포 글리세레이트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많이 하면 NADH가 이제 그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ATP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3 포스포 글리세레이트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엔 2 포스포 글리세레이트로 이제 그 인상기가 자리를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포스포 에놀 피루베이트, 줄여서 PEP 이걸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PEP에서 또 이제 그 ATP를 뽑아내고 피루베이트, 우리말로는 피루부산, 피루부, 피부루가 아니고 피루부산.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죠. 왜냐면 전반부에서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가 2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에너지 방출 단계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반부에서 ATP 2개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ATP 4개가 후반부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순흑자는 ATP 2개,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2개의 피르부산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NADH가 2개 이렇게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글루코스를 뽀개는 과정이었어요. 해당 과정. 그러니까 이제 예선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본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프타임으로 피르부산을 조금 이제 손 좀 봐요. 손 좀 봐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피르부산을 아세틸 COA로 만들어요. 아세틸 COA. 여기서 CO는 조효소.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코 엔자임. 보면은 막 이렇게 뭐 그 무슨 뭐라 그러냐, 영양 보조제라고 그러나? 그래서 뭐 코엔자임 뭐 시기저시기 해서 막 약들 팔죠. 근데 과연 그게 효과가 좋을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 아세틸 COA는 탄소가 2개예요. 2탄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하프타임이었고 이제 본선으로 들어갑니다. 본선은 아까 예산에서 만들었던 그 피르부산을 이제 아세틸 COA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아세틸 COA가
이제 그 시트로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를 시트로산 회로라고 부르고요. 뭐 다른 말로는 TCA 회로라고도 부르고, 이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크랩스 회로라고도 부릅니다. 왜 TCA라고 하는지는 왜냐면 그 트라이카르복실릭 액시드, 그러니까 카르복실기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있죠. 그래서 TCA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1단계는 거듭 말하지만 시트레이트, 시트로산이 생겨요. 시트로산. 그러니까 얘는 그 이탄소인 그 아세틸 COA하고 이탄소인 아세틸 COA하고 4탄소인 옥살로 아세테이트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래서 6탄소의 시트로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아이소 시트레이트로 바뀌고, 그러니까 여전히 6탄소. 자, 그 이제 6탄소를 뽀개요. 뽀개면서 그럼 탄소 하나가 없어지잖아.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로 방출돼요. 이산화탄소로 방출되고, 그러면서 5탄소인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알파 케토글루타로산, 그걸로 이제 바뀝니다. 5탄소.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탄소가 또 줄어들어요. 4탄소로. 그러면서, 석시닐 COA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이산화탄소 방출하고. 그래서 이제 4탄소로 줄었죠. 이제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방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석시닐 COA가, 석시네이트, 뭐 우리말로는 숙신산으로, 그리고 그러면서도 GTP라는 게 나와요. ATP가 아니고 GTP. GTP는 이제 고아닌, 이제 아데닌 대신에 고아닌인데, 이게 이제 기질 수준 인산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ATP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트로산 회로에서는 ATP가 얼마 안 생겨요. 딱 여기서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러니까 좀 이건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ATP가 기질 수준 인산화로 딱 한 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시네이트가 이제 푸마레이트, 푸마르산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고에너지 분자인 FADH2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마레이트가 말레이트, 말산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다시 이제 말산이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옥살로 아세트산 이걸로 바뀌면서, 예,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개의 피브로산이 ATP 한 개, 그리고 NADH 세 개, FADH2가 한 개, 이렇게 생겨요. 이 고에너지 분자인 얘네가 이렇게 생깁니다. 정작 ATP는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본선이 끝났고, 그 다음은 뭐죠? 결승전. 자, 결승전은 뭐냐면 일명 전자전달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매트릭스하고 막강 공간 사이에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데, 녹록치 않은 게 이게 또 네 개의 부분으로 또 나뉘어요. 그래서 먼저 복합체 원부분은 그 고에너지 분자인 NADH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복합체 2 부분은 역시 고에너지의 원자인 FADH2를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다 처리 못하고 약간 남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Q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비퀴논이라는 물질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합체 3로 또 다 처리 못한 거는 복합체 3로 넘겨요.
자, 그러면 이제 복합체 3에서 또 일부 처리하고 뭘 처리한다는 거야? H 플러스를, 수소이온을 못 처리한 거를 복합체 3에서 사이토크롬 C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시토크롬 그러는데 사이토크롬 C를 이용해서 복합체 4로 넘겨요. 근데 복합체 4에서는 얘도 일부는 넘기고, 아유 자꾸 왜 일부라고 그래?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시트러스한 회로에서 최종으로 피루부산이 한 개 분해되면서 NADH 3개하고 FADH2 한 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5개예요. 별이 5개, 아니 수소이온이 5개인데 그 중에 3개는 이제 그 막강 공간으로 이렇게 방출이 됐습니다. 근데 그럼 나머지 2개는 방출 못하고 산소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물로 만들어 버려요. 나머지 2개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 전자전달기에서 최종 전자 수용체는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뭐가 그래? 예, 정말 대단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바깥쪽에는 H 플러스, 그러니까 그 수소 이온이 많이 있죠. 바깥쪽은 H 플러스 농도가 높아요. 안쪽은 H 플러스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이거를 농도 9배라고 그러는데, 나 9배 이런 말 별로 싫더라고. 9배보다는 경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화학 삼투 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게 하는 통합 막 단백질인 ATP 신세이즈라는 통합 막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H 플러스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이 통합 막 단백질이 한 바퀴씩 회전을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마치 그 작은 발전기처럼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ATP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글루코스 대사 동안 90%의 ATP가 이제 생겨나는 건데, 결국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글루코스 90%란 말. 근데 그것도 결국은 글루코스에 함유된 에너지의 약 34%가 출처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열로 방출이 돼요. 그러면은 좀 효율이 많이 낮은 거 아니냐? 34%?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고급진 사양의 자동차가 한 30% 정도 하고요. 그냥 뭐 막장 자동차는 효율이 10%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34%면은 아주 좋은 효율인 거죠. 아주 생체 시스템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런 정교한 이런 과정, 이거를 이제 발견해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한스 아돌프 크랩스, 이 사람 이름 딴 그 크랩스로, 그리고 프리츠 알버트 립만, 이 사람은 이제 아스틸 COA 쪽으로 기여를 해가지고 2명이 1953년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빠박생 노벨 물리학상만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터 데니스 미첼, 이 사람은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그 화학 삼투작용, 그걸로 1978년에 노벨 화학상을 탔어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또 이분들도
거론을 해야 되는데 파울 델러스 보이어, 존 어니스트 워커, 그리고 옌스 크리스티안 스코우, 이렇게 세 분이 1997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타셨는데, 뭐냐면은 그 ATP 그 신페이즈 합성 효소, 이게 그 직접 막 회전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발전기처럼 한다고 했죠. 예, 그걸 밝혀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으악, 그렇죠? 지금 일단 여기는 해당 과정도 등장하지 않고, 자, 시트루산 회로, 그다음에 여기 전자전달계,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외부에서 내부로 그 수소이온이 들어오면서 ATP가 생기는 게 다 망라된 그림입니다. 근데 예전에 나이트로페놀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그 전자전달계의 기능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엄청 심하죠. 다이어트 하다가 정말 다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산가리 그러죠. 그 이제 사이아나이드, 그러니까 그 CN 마이너스 이온, 얘는 이제 전자전달계에서 특히 이 산소하고의 결합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청산가리를 먹으면은 산소가 숨을 쉬는데 그 산소가 우리 몸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죠. 예. 그렇고, 예, 산소가 없는 과정도 뭐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혐기성, 그러니까 산소를 싫어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녹색의 이게 보이죠? 이게 혐기성 세균에 의한 거예요. 여기 녹색, 여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젖산대사, 우리 이제 웨이트 많이 하면은 근육에 젖산이 축적되잖아요. 그래서 그 젖산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뱀뿌리, 흰 뱀뿌리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을 소들이 먹어요. 그럼 소우유는 뭐야? 소젖의 우유에 트레메톨이라는 생체 독이 축적이 됩니다. 그럼 그 우유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젖산 대사가 방해가 돼가지고 막 토하고 배 아프고 뭐 경련 일어나고, 특히 운동하고 나면 더 심해. 트레메톨이라는 물질이 젖산 대사를 방해를 해요. 산소 없는 대사 예로 또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알코올 만드는 걸 테고, 뭐 그렇죠. 그리고 글루코스, 그 포도당 말고 뭐 다른 걸 먹어도 결국은 결국은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에 중간 과정에 껴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시트루산 회로라고 하면은 그 단백질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중간 과정에 요래요래 껴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런 그 대사를 방해를 놓으려면은 뭐 효소의 활동을 좀 저해한다던가, 아니면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모든 화학 반응의 기초적인 내용인데,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이 많으면은 이제 정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물이 생기고, 반대로 생성물이 많으면은 역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반응물이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포 호흡이 조절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만 알아보자. 예. 예, 세포 호흡, 이게 이제 생명과학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숙면에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자, 이와 같이 빠박쌤의 물화생제 썰 세포호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